2002년 방영한 기동전사 건담 시드 시리즈는 훌륭한 연출, 매력적인 캐릭터, 세련된 기체 디자인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시들해져 가던 건담 시리즈의 흥행을 크게 끌어올린 성공작이 되었습니다.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히트작이긴 하지만 정작 작품적인 부분에서는 무수한 설정 오류로 인해 비판을 받는 작품이기도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시드 시리즈 설정 오류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는 기체 아카츠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모빌스트를 앞세운 자프트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던 지구연합은 오부연합 수장국의 국영기업 모르겐 르테사와 함께 내추럴을 위한 모빌스트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GAT-X 시리즈, 즉 건담이죠. 다만 오부연합 수장국은 어디까지나 공동개발의 입장이었고 기체의 소유권은 지구연합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된 기술들을 바탕으로 오부 또한 자신들만의 모빌스트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기체가 바로 아스트레이 시리즈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오부의 주력 양산기로 개발되던 또 다른 기체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카츠키입니다. 아카츠키는 오부의 주력 모빌스트로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양산화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지만 제작 단가가 터무니없이 높았기 때문에 결국 오부의 주력 양산기 자리는 M1 아스트레이가 차지하게 됩니다. 최초로 제작되었던 시험기는 당시 오부의 수장이었던 우즈미나라 아스아가 자신의 딸인 카가리를 위해 봉인하였고 결국 오부 해방작전에서는 사용되지 못한 채 2부 후반 시점에서야 등장하죠. 아카츠키는 지구연합의 GAT-X 시리즈를 많이 참고하여 만든 기체이기 때문에 기존 건담들과 동일한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다만 페이지 시프트 장갑 기술은 블랙박스를 해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외되었고 대신 오브의 자체적인 기술로 만든 장갑제 야타노 카가미를 사용합니다. 야타노 카가미는 나노 단위의 빔 반사층과 플라즈마 억제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거리 빔 공격을 방어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것을 반사하여 적을 격추시킬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기체의 제작 단가가 말도 안 되게 비싼 이유이죠. 기본 장비인 방패 또한 야타노 카가미를 사용하기 때문에 빔실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네르바의 주포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방어력을 자랑합니다. 다만 빔 사벨, 빔 부메랑 같은 근접 무기들은 방어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GAT-X 시리즈, 그 중에서도 스트라이크를 많이 모방하여 만든 기체이기 때문에 백팩의 교체를 통한 다양한 상황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기권 내에서의 사용을 가정한 5호화 10팩과 우주용인 시라누이 팩을 장비할 수 있죠. 5호화 10팩은 4개의 제트 엔진, 2개의 로켓 부스터를 장비하여 대기권 내에서의 비행을 가능하게 해주고 저스티스의 파툼처럼 본체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움직임을 가질 수도 있죠. 우주용 백팩인 시라누이는 우주에서의 기동을 위해 추가적인 스러스터가 장비되고 7개의 드라곤 시스템이 탑재되어 공격력이 대폭 상승합니다. 이 드라곤 시스템들은 뉴건담의 핀파넬 베리어처럼 적의 빔 공격을 방어할 수 있고 300m의 크기를 자랑하는 함선 이터널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넓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아카츠키, 일본어로 새벽, 여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기체 이름 자체가 뜬금없이 일본어이기 때문에 조금 의아할 수 있지만 설정상 아카츠키의 개발국인 오부연합 수장국은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에 위치한 국가로 3차 세계대전 이후 다수의 일본 난민을 받아들였고 정치를 담당하는 5대 씨족 또한 대다수가 일본계이기 때문에 공용어로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식 한자를 공문서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름에 관련된 설정에 큰 오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체가 건담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다른 기체들과는 달리 공식 사이트에 아카츠키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작중 아카츠키를 건담이라고 언급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시드 시리즈의 세계관에서 건담이란 모빌스트를 구동하는 OS의 명칭입니다. 뉴트론 제머 캔슬러 탑재기의 경우 뜻이 다르지만 어쨌든 작중 건담이라고 불리는 기체들은 모두 건담 OS를 사용하죠. 이 기준으로 본다면 아카츠키 또한 건담 OS를 사용하기 때문에 건담 타입 기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시드 데스티니의 마지막 오프닝에서 하단에 아카츠키 건담이라고 명확히 적혀있기 때문에 아카츠키는 건담이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앞서 설명했듯 시드 시리즈는 많은 설정 오류들이 있었지만 아카츠키는 그 설정 오류들의 정점을 찍는 기체입니다. 건담 시드의 후속작 시드 데스티니는 일부의 엄청난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급하게 기획된 작품이었는데요. 따라서 2부 후반 시점에 등장한 기체들은 많은 설정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아카츠키 또한 그런 기체들 중 하나입니다. 다만 다른 기체들은 보충 설정들이 추가되며 어느 정도 이를 극복했지만 아카츠키는 작품이 방영된 지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러가지 논란에 휩싸이는 기체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역시 성능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아카츠키는 GAT-X 시리즈, 즉 일부 시점의 건담들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기체입니다. 한마디로 2부 시점에서는 구형인 기체라는 거죠. 하지만 작중 아카츠키가 보여준 성능은 일부 시점 제작된 기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드 시리즈에 등장하는 기체들의 성능은 스트라이크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건담은 GAT-X 시리즈 중 가장 높은 범용성을 자랑하며 지구연합의 주력 양산형 기체들의 기준이 됩니다. 지구연합의 양산형 기체 105 대거는 페이지 시프트 장갑만을 제외하면 스트라이커와 거의 동일한 성능이었고 이후 등장한 스트라이크 대거와 대거 L 또한 성능 면에선 이론상 스트라이크와 비슷한 성능을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후반에 등장한 프리덤 건담의 경우 스트라이크의 4배 이상의 성능을 지녔다는 언급이 있죠. 이후 2부 시점에서 양산된 윈덤, 자프트의 자쿠의 경우엔 GAT-X 시리즈의 성능을 능가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부에 등장한 기체와 2부의 기체들 사이엔 엄청난 성능 차이가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일부 시점에 제작된 아카츠키는 앞서 설명한 모든 기체들을 능가할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죠. 설정상 아카츠키는 M1 아스트레이가 완성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완성되었고 일부 시점에서 5부의 수장이었던 우즈미나라 아스아가 자신의 딸인 카가리를 위해 봉인한 기체입니다. 이때의 보안이 얼마나 탄탄했는지 등장 직전까지도 아카츠키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모르겐 레테의 개발주임 에리카 시몬즈를 제외한다면 몇 명 없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몇 차례의 업그레이드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존재 자체를 아는 사람도 몇 명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기체를 뜯어 고쳐야 할 수준의 개조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아카츠키의 우주용 장비 시라누이 팩 또한 논란의 대상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아카츠키는 카가리를 위해 봉인된 기체인데요. 하지만 시라누이 팩에는 시드 시리즈의 올레인지 병기 드라곤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설정상 아카츠키의 드라곤은 1세대 드라곤 기술을 훔쳐 만든 것이기 때문에 파일럿의 높은 공간 지각 능력이 필요합니다. 카가리를 위한 기체이지만 정작 카가리는 사용할 수 없는 기체라는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덕분에 우주로 올라간 이후부터는 공간 지각 능력을 가진 무우라 프라가가 탑승하게 됩니다. 거기다 드라곤 시스템은 에너지 소모량이 엄청난 장비이기 때문에 대부분 핵엔진이 탑재된 기체에 장비되는데요. 하지만 아카츠키는 핵엔진이 아닌 배터리로 구동하는 기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중 아카츠키는 한 번도 에너지가 부족했던 경우가 없었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페이즈 시프트 장갑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남는다는 설과 OV 배터리 기술이 뛰어나다는 설 등 여러가지 반론들이 제기되긴 하지만 정작 이런 논란들을 반박할 정식 설정이 없기 때문에 스펙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기체입니다. 스펙뿐만 아니라 이 기체의 단가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요. 설정상 아카츠키는 M1 아스트레이 20기 분량의 제작 비용이 들어간 기체입니다. 아카츠키의 장갑제인 야타노 카가미가 엄청난 제작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일부 후반부 시점 벌어진 전투인 오브 해방작전에서 대서양 연방을 물량에 이기지 못한 오브는 결국 패배하여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당시 오브의 주력 기체였던 M1 아스트레이는 양산형 기체이지만 성능 자체는 매우 뛰어났습니다. 때문에 아카츠키가 등장한 이후 위와 같은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죠. 물론 GAT-X 시리즈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고 오브 해방작전 시점엔 이미 완성된 기체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선 의미가 없긴 합니다. 하지만 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 기체를 정작 오브 해방작전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카츠키가 오브 해방작전에서 사용되지 않은 이유는 전용 장비와 OS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설정상 스트라이크를 베이스로 삼은 기체들은 대부분 스트라이커 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타노 카가미를 사용한 전용 장비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투에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엔 오브는 잃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 OS 또한 완성되지 않았던 건 M1 아스트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레이는 키라가 OS를 완성한 이후 곧바로 실전에 투입하였죠. 아스트레이는 완성했는데 아카츠키만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억지 설정인 것 같습니다. 워낙 뜬금없이 등장한 기체이고 설정 변경이 많은 건담 시리즈, 그 중에서도 시드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전신이 금빛을 띠고 어깨 부분에 한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주 세계에 등장했던 백식의 오마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식 또한 아카츠키와 비슷하게 여러가지 설정 오류에 시달렸던 기체인데요. 방영 당시 전신이 금빛인 이유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이후 빔 코팅으로 인해 금빛을 띈다는 설정이 추가되기도 했죠. 아카츠키에 사용된 장갑제인 야타노 카가미는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3종 신기 중 하나인 야타의 거울이 모티브입니다. 야타의 거울은 건담 시리즈뿐 아니라 여러가지 매체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다른 작품들에서도 비슷하게 적의 공격을 반사하는 설정을 가진 경우가 많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